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면은 과연 메리트가 있는 가격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1억 정도 되죠. 11억 조금 넘으려나? 뭐 그 정도 되긴 하는데 11억대에서 지금 뭐 3억대. 근데 11억대는 33평대니까 한 25평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억이 33평 기준이니까 평당 3,300 정도 되네요. 곱하기 25를 하면은 뭐 한 8억 3천 정도? 지금 25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한 8억 3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3억대 정도로 나오게 되면은 3억대라고 하지만 실제 뭐 3억 중반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억 9,990만 원도 3억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넉넉 잡고 뭐 한 3억에서 4억까지,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렇게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뭐 반값,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반값 아파트가 이제 내일 모레 30일 날, 12월 30일 날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2월 달에 청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당첨자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은 현실화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반값 아파트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과연 반값을 상쇄할 정도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25평이 3억 5천만 원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 이제 33평 기준이죠. 33평 기준으로는 한 11억 정도가 현재 평균 가격이고요. 25평 기준으로는 한 8억 정도가 현재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주변 시세도 8억이다. 그러면 주변 시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서울 평균 집값, 25평 평균 집값에 근접을 하고 있죠.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3억 5천만 원 정도면 평당 뭐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한 1,400, 1,500 정도 나오겠네요. 평당 1,400에서 1,500 정도 나오는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죠?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위치가 어딘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잠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이고요. 이쪽이 삼성동, 강남이죠. 그리고 이쪽이 건대 입구, 여기가 강동구 고덕동, 여기 고덕이라고 적을까요? 고덕 이렇게 적고, 이쪽이 하남입니다. 하남 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쪽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으로 주소지가 돼 있다. 위치는 현재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실제 이제 지하철역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강일역인데 강일역까지는 도보로는 힘들어요. 도보로는 안 되고 아마 차로는 뭐 금방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도보로는 힘든 위치다. 그렇게 봐야죠. 여기 옆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3단지인데 나온 곳 3단지인데 바로 옆에 4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지의 가격을 좀 체크해 보면은 이해가 좀 쉽겠죠. 현재 그 4단지 같은 경우는요 1239세대 10개 동이고 2020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어진 신축 아파트고 1000세대 이상이니까 대단지고 하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금 26평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가장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26평이 8억, 뭐 4층도 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니까 3억 8천, 3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기 분양가가 얼마였죠? 뭐 3억 5천이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주변 옆에 있는 4단지보다는 가격은 절반 가격은 맞아요. 여기 전세 가격 3억 8천보다도 싼 건 맞아요. 싼 건 맞습니다. 뭐 시세 대비는 나쁜 시세는 아니죠. 가격 자체는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8억 그리고 뭐 11억 뭐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야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 아파트에 이제 단점이 있다 그랬죠. 단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뭐 국가가 갖는다고 하는데 국가가 곧 정부죠. 땅은 정부가 갖고 아파트, 건물만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한 거죠. 땅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땅은 팔지 않았으니까 땅에 대한 토지 임대료도 내야 돼요. 내가 땅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아마 임대료가 2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40만원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모집 공고는 내일 모레 나오는데 이틀 전에 뭐 가격도 나오고 토지 임대료도 나오고 다 나온 거 보니까 뭐 다 알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가 한 달에 40만원씩 내야 된다.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1년에 480만원, 10년 동안 내면은 4,800만원, 20년 동안 내면은 9,600만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기준으로 볼까요? 10년 동안 내가 그냥 강동구의 새 아파트에 여기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전체 이제 소모되는 비용이 아까 3억 5천에서 여기 4,800만원을 더하면 대략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총 비용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땅 소유를 못 갖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변에 8억짜리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나쁘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이렇진 않거든요. 뭐 돈이 정말 뭐 몇 천만 원만 있는 사람도 있고 3천이 있는 사람도 있고 5천이 있는 사람도 있고 1억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뭐 강동구나 하남 미사 쪽이나 평생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뭐 건물만 사는 건데 땅은 없는 건데 가격이 올라요? 비슷한 사례가 서울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례는 약간 다르긴 해요. 용산이기 때문에. 근데 용산에도 저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다가 분명히 봤을 거예요.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를 처음 보고 나서 뭐지? 약간 폐 학교인가? 문 닫은 학교인가? 또는 공장 기숙사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몰랐을 때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중산 시범 아파트.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이 플랜카드가 뭐라고 걸려 있냐면 서울시는 책임져라. 우리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땅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다시 짓는 거,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책임져라. 하고 이제 약간은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서울시가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다 이제 팔면 가능해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가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다 사기도 어렵고 서울시가 싸게 팔리도 만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건축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인데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매매가가 10억입니다. 15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0억이에요. 여기가 전에 2017년도에는 4억 6천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3, 4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거래는 없어요. 거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여기 파시는 분들이 부르는 가격은 한 10억 정도 된다. 뭐 저게 아예 땅이 없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사례는 용산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고 자본이 많이 없다면은 하나의 대안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버거운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돈이 한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평생 빌라에 살아야 될까요? 저는 평생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약간 투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그냥 실거주 목적이다. 실거주 목적이고 저기가 이제 40년 동안 거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평생 거주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뭐 새 아파트에서 산다.
근데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냥 여기서 뭐 남은 여생을 조금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그렇게 취지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다는 거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모두가 다 이제 투자할 만큼 돈을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간은 대안으로 보면 좋겠죠.